모두가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지금 저에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분석이 안 하고 있어요. 저희 말 한마디가 잘못하면 그로 인해 생기는 후폭풍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는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민영이에겐 어떤 도움의 손길도 닿을 수 없었습니다. 넘어진 애를 또 때리고 해서 의식을 잃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올라가서 놀았다는 이유로 맞아야 될 이유도 없고요. 30개월의 아기가 받아들이는 세상은 너무 공포였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 두려움에 떨고 고통 속에 쓰러진 민영이.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시간을 돌려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5월 8일 그날 이후 생후 33개월 민영이는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아픈 거 자는 거 모를 수 없습니다. 부디 외면하지 말고 살인미수로 처벌하게 해주세요. 민영이를 의식불명에 빠뜨린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날 분노한 엄마들이 모인 겁니다. 정인이 때도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잖아요. 아니, 사실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입양아를 대변해주거나 그 아이를 위해서 힘을 모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되어 그 재판에 참관을 하고 또 진정서를 써서 제출함으로써 입양 부모에 대한 어떤 엄벌을 요구하고. 대체 그날 민영이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독 낮잠을 길게 자는 게 이상하다며 아이를 병원에 데려간 양부모. 그런데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라서 저희가 이제 머리하고 뭐 복부 CT 같은 거나 검사를 했을 때 뇌출혈 소견이 보였었죠. 바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이제 찾아서 보낸 거죠.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바로 뇌수술을 받았지만 민영이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뇌 3분의 2가 손상된 상태. 의식이 없으면서 자발적인 움직임마저 없고 이제 그런 상태, 머리가 크게 흔들렸다든지 이제 그런 원인에 의해서 출혈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데 담당 의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민영이 몸 곳곳에 멍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가장 심하게 멍이 확인된 거는 이제 안면 쪽으로 얼굴 쪽에 멍이 좀 심하게 들어있는 상태였고요. 귀, 목 등, 허벅지, 엉덩이, 다리 등에 다발성으로 멍이 들었고 이제 시기가 색깔들이 다 좀 틀렸던 멍들이 보였습니다. 폭력을 휘두른 건 양부였습니다. 훈육을 한다며 구두주걱 등으로 때리고 아이가 쓰러지도록 뺨을 여러 번 내리쳤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이게? 쓰러지면 일으켜서 또 때렸다고 합니다. 정말 악질적인 아동 학대인데요. 양부가 진술한 폭력의 이유는 기가 막혔습니다. 에? 아니 애들이 잠투정하고 그런 거 당연한 거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아니, 지금 2돌 지난 아이를 두고 지금 어떻게 저런 말을 해요? 아기가 사과를 안 해서 때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입양 10개월 만에 일어난 참사였습니다. 애가 깨지 않았을 때 병원에 바로 안 데려갔어요. 그럼 아이에게 할 말 없습니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겨 행복을 꿈꿨을 민영이. 그 꿈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한 겁니다. 태어난 지 열흘이 채 되기 전에 한 교회의 베이비박스에 버려졌습니다. 갓난아기를 두고 돌아서며 엄마가 바랐던 건 건강하게 자라주길 그뿐이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민영이는 건강했고 낯선 자원봉사자들도 잘 따라 사랑받는 아이였는데요. 민영이는 잘 웃고 애교 많은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함께 생활한 친구들과 오빠들하고도 굉장히 잘 지냈고요. 그런 민영이를 유독 좋아했던 자원봉사자가 지금의 양모였습니다. 2019년 5월부터 민영이를 지켜보며 입양을 결심한 겁니다. 아이가 너무 나 보면 안아주고 웃었다고 하고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그 환경에 있는 것보다는 데리고 오고 싶어 했었어요.
그랬는데 왜요? 오랜 기다림 끝에 지난해 8월 민영이를 가족으로 맞이했는데요. 5째 막내로 들인 겁니다. 친자녀가 넷이나 있었던 거예요? 네. 흔치 않은 다둥이 가족. 이웃들은 그 가족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이 넷을 데리고 다녔으면 눈에 많이 띄었을 텐데. 요즘 아이가 상당히 귀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가정적이었어요. 맨날 여기 앞에서 전세자고 노는 게 이 집이었어요. 애들이랑 그렇게 잘 놀아줬어요. 홈스쿨링을 했다, 하고 있다, 공부를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자유롭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같은 엄마로서는. 그래서 너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4명의 친자녀를 홈스쿨로 교육시켰던 부부. 이야. 아이고, 수영, 발레, 승마까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친자녀들 교육, 양육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었네요. 내 아이와 함께한 추억을 SNS에 꾸준히 올리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뭐 다복한 가정입니다. 사실 저렇게 매번 영상으로 만든다는 게 쉽진 않은 건데. 네, 그런데 민영이가 쓰러지고 나서는 모든 영상을 삭제했더라고요. 아이 4명하고 엄마는 항상 같이 세트예요. 가끔 아빠가 보이면서 그렇게 뭉탱이로 다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아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다녀. 나도 걔를 본 게 2주 전에 주차장에서 우연히 봤으니까 걔를 언제 입양할지는 몰라요. 6명이 함께하는 동안 민영이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왜 이웃들은 민영이의 존재를 잘 알지 못했던 걸까요? 보육시설 선생님도 작년 11월 이후로는 민영이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입양하고 처음에는 사진도 자주 보내줬다고 하는데요. 입양하고 민영이랑 경주로 가족여행을 갔어요. 민영이 사진이 자주 올라왔고 민영이 표정도 굉장히 밝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 양모 프로필 사진에 민영이 사진이 점점 올라오지 않았고 봄쯤에는 아예 없어졌어요. 모두의 축복 속에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대체 그동안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자기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예민했던 아이가 그렇게 없었다. 그러니까 예민해서 밤새 자다가도 계속 밖으로 나온대요. 자다가도 그냥 새벽에. 그러면 엄마가 입장에서 너무 깜짝깜짝 놀라죠. 입양 이후 가정조사 당시 양부모는 민영이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했었는데요. 민영이의 입양을 진행하고 양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맡았던 입양기관. 3차례 가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왜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뭐 어떤 입장을 표명할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서요. 뭐 입장이 아니더라도요. 그 당시에 봤을 때 그 양부모가 어땠고 아이는 어땠고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다 기사로 나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기관이 지난 1월과 4월에 작성한 상담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단어 몇 개만 다르지 거의 뭐 지금 복사해서 붙이는 것처럼 똑같네요. 저렇게 형식적 조사하니까 학대가 일어나지 어떻게 압니까? 그거 그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보고 판단하시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 웃고 잘 따르는 아이가 눈에 밟혀 막내딸로 입양했다는 양부모.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중 하나가 민영의 인지 능력이 또래에 비해 느리다는 건데요. 민영이는 인지도 말도 떨어지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울고 고집 부리고 떼쓰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입양 가기 전부터 의사 표현도 할 수 있었고 민영이를 입양하고 제대로 돌봤는지 의심스러워요. 보육시설에서 자랄 때 작성된 관찰 기록을 보면 양부모의 이야기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 작성된 내용이니까 민영이 2돌 전 이야기입니다. 1년 전에 이미 말도 알아듣고 자기 표현도 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직업들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영이 갔던 사람으로서 너무 밝고 잘 지냈던 친구인데 저희 집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저희 신생아 때부터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올해 3월부터 가족들이 함께 가꿨다는 주말 농장. 어떤 제보자분이 알려주셨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이곳에 와서 농작물을 심고 가꿨다는데요.
가족이 머물렀던 텐트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농장 오면 이곳에서 쉬고 그랬나 봐요. 장화가 좀 많죠? 민영이네 텐트인 걸 알겠습니다, 보니까. 사이즈도 다르고요. 다 맞고요. 예. 민영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인 것 같아요. 예, 주방 장난감이 있네요, 여기. 아이가 5이다 보니 동네에서 이 가족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막내 민영이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예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인났대요 하고 인사하는 아유. 눈웃음을 지면서 그게 좋지가 않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막내도 잘 지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따르고 우리 나랑 같이도 이렇게 안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민영이에게 새로운 행복이 싹틀 줄 알았습니다. 든든한 가족이 생겨 무럭무럭 잘 자랄 줄 알았는데 민영이는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이고 참. 그런데 취재 중 양모의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기존에 내 아이들 대하는 거와 다르지 않았고요. 뭐 차별을 한다던가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정말 많이 이뻐하고 정말 사랑으로 키우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었어요. 양부모를 지켜봤던 지인들은 학대가 아닌 사고가 아닐까 싶다는데요. 애가 놀다가 어디 부딪혀서 멍이 난 거를 애가 학대를 의심하는 걸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일 이제 많이 들었었죠. 정말 온몸을 던져서 노는 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넘어지는 것도 봤었고 그게 전적으로 막 다 무조건 때려서 그게 멍이 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나.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일을 알고 그 남편을 아는데 폭행을 할 사람들도 아니고. 양부모도 처음에는 학대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의자에서 혼자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을 했었어요. 환자 상태 설명할 때 어머니가 면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그때는 놀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다쳤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저희가 이제 좀 멍든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물어보긴 했는데요. 이전에 자주 넘어졌다 아니면 그 아빠한테 뭐 혼나긴 했었다 이제 그 정도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곧 그날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의자에 올라가 논다는 이유로 화가 난 양부. 뇌의 3분의 2가 손상되고 가슴에 공기가 차 있었던 민영이 의식조차 없었습니다. 3분의 정도면 뭐 거의 이제 살아도 그 숨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숨만 유지돼도 뇌 기능은 거의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가지 않겠나. 뇌가 손상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다쳤다는 거. 그 다음번에 그 종격동에 공기가 세입되는 거는 가슴이 짓밟혔던가 너무 세게 울고 숨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뭐 가격을 했다든가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양부모는 맞고 쓰러진 아이를 7시간이나 방치했습니다. 아이고, 낮잠을 오래 잔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학대 사실 발각될까 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요? 7시간 동안 의식이 없는 아이를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방치를 시켜놓고 나중에 병원을 가는 과정도 119를 부르거나 하지 않고 본인의 차를 이용해서 갔다는 거죠. 민영이가 자신들의 친아이였으면 과연 그렇게 여유 있게 7시간씩 의식이 없는 아이를 방치해 놨을 수가 있겠나. 말이 안 되죠. 의자에 올라가 놀았다고 뺨을 수차례 때린 시각은 오전 11시쯤. 이후 민영이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축 처진 민영이를 데리고 간 곳은 병원이 아닌 외갓집이었는데요. 이때 차 안에서도 구토를 했다고 합니다. 민영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은 건 오후 6시. 양부모는 정말 7시간 동안 낮잠을 잔다고 생각한 걸까요? 사실 뇌가 손상이 돼서 축 늘어진 애하고 그 자는 애하고는 구분이 쉽게 가죠, 그분이. 그거는 뭐 그냥 의사가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만일 이제 뇌에 손상이 있거나 이렇게 돼서 애가 처지게 되면은 꼭 뭐 이렇게 지금 정말 죽은 사람 앉듯이 딱 이렇게 안으면 축 처지죠, 이렇게. 멋을 톤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걸 알면 일단은 119에다가 신고를 하든지 어떻게든 구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아이가 깨어나지 않아도 뭐 할 수 없다. 뭐 이것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결과가 초래돼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7시간을 방치를 했던 거라면 그럼 살인의 고의를 인정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어요. 예컨대 부작위 살인 같은 것을 염두에 둘 수도 있겠죠. 33개월 민영이가 마주한 세상은 끔찍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누구도 민영이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민영이의 아픔.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엄마들이 나섰습니다. 민영이를 위해 발벗고 나선 엄마들이 매일 찾는 곳은 양부모가 다녔던 교회입니다. 여기서 주로 아이가 율동도 하고 활동도 하고 했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을까. 그 2만여 신도 중에 를 보고 그런 멍이나 뭐 이런 학대당한 아이들이 모습이 변해가잖아요. 한 분이라도 제발 나와서 아기를 위해 증언을 해달라. 양부모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서명도 받고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 다요. 그런데 그 양반이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교인인데도 모르는 분들이 많네요. 너무 열받죠. 너무 속 터지고 어떻게 새끼들을 저렇게 이쁜 애들을 데려다가 제대로 못 키우려면 왜 데려다가 저렇게 해서 저러느냐고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요. 왜 입양을 했냐고 왜. 독실한 신자라는 양부모.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4명의 친자녀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민영이도 지난해 10월 교적에 이름을 올리고 지난 3월부터 이곳 유아부에서 주말 예배를 받습니다. 민영이가 매주 오던 곳일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없지만 참. 그런데 유아부 활동 때 찍은 사진에서 멍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 손목이랑 왼쪽 눈가에 멍이 있네요. 얼굴 멍은 민영이 쓰러지기 6일 전이네요. 들어보니까 넘어져서 피tus라고 그러더라고. 집에서 넘어져가지고 현관에서인가 넘어졌다고. 민영이가 주말마다 시간을 보냈던 곳. 혹시 양부모에게서 의심스런 점을 목격한 이는 없었을까요? 또래들보다 마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아기 이렇게 가려워서 이렇게 안아주려고 했는데 양모가 갑자기 이제 막 짜증을 내면서 안아주지 말라고 그렇게 안아주니까 애가 짜증이 느는 거라고. 파양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들으신 분이 계시고 아이가 정이 들지 않아서 파양을 하고 싶다라고 말한 양모의 말이에요. 교회 관계자로부터 들었어요. 파양해야 될 수도 있는 건가? 파양해야 되나? 뭐 우리 막내도 힘든데 괜히 데리고 왔나? 뭐 이런 뉘앙스로 교회 단체 대화방에 올라왔던 민영이의 모습에도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됐습니다. 뭐죠? 저 나이 때는 항상 막 텐션이 업이 돼 있어요. 그렇죠. 아파도 뛰어노는 게 애들인데 쟤는 그 무대 앞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요. 왜 저렇게 있지? 약간 눈치를 보나? 3월부터 5월까지 민영이의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민영이 혼자만 움직이질 않네요 지금. 날짜가 지금 계속 바뀌는데 얼음 자세예요 지금 보면. 사실 옆 친구가 저렇게 신나서 율동하면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근데 지금 민영이만 혼자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어떡해. 아동 전문가는 민영이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볼까요? 발이 쫙 정말 접착제로 붙은 것처럼 서 있거든요. 이때는 뭔가 틀렸다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할 나이가 아니에요. 그냥 같이 따라하고 즐겁게 하고 즐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즐기지를 못하고 잘했나? 잘못했나? 혹은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주눅 들어있고 많이 지적받은 거가 아닐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죠. 아이고 참. 입양한 지 5개월 후에 작성된 가정조사서. 양부모의 양육 태도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규칙을 교육하고 훈육한다는 내용이 있네. 두 분이 이제 그 만든 그들만의 세계가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이상의 아이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는 끼워 맞출 대상이 아니거든요. 부모가 아이한테 일단은 맞춰야 되는데 그 룰에 안 따르는 애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상당한 오류죠. 민영이를 입양하고 처음부터 훈육을 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부모가 잘해주니까 이제 경계심을 풀고 정말 즐겁게 놀다가 가끔 이제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은 이제 말을 안 들어버리고 울고 계속 그런 경우들이 많이 좀 발생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 걸로 양모가 좀 힘들어하니까 이제 그걸 계속 지켜보다가 화목을 깨뜨리는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서 그때 아이가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4월부터 이제 이렇게 손바닥이나 발바닥 같은 데를 구두주걱으로 이렇게 한 대씩 때리면서 이제 조금 훈육을 했던 거였고요. 민영이가 양부에게 맞아 의식을 잃은 날도 훈육 차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심하게 한 게 아니다. 그냥 훈육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이렇게 돼서 자기도 믿을 수가 없고. 고작 33개월 된 아이의 뺨을 내리치고 쓰러진 아이를 또 때린 행위를 과연 훈육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얼굴이나 두상을 때린다. 이게 이제 그 제일 큰 문제인 걸로 보이는데요. 그냥 단순한 훈육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너무 치명적인 폭행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상당히 다쳐도 그만이다라는 일종의 뭐 미필적 고의 정도까지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양부모에 대한 재판이 열린 지난 화요일. 분노한 엄마들은 양부가 탄 호송차를 기다렸습니다. 전적 정문인데 반대로. 갑자기 출구를 바꾸더라고요. 야. 그날 재판에서 양부모는 학대 사실과 7시간 동안 방치한 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던 것은 자기들의 학대 사실이 들통이 날까봐 그 의식이 없는 아이를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친자녀가 만약 의식을 잃었다면 정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급하게? 이런 점을 재판부에서 10분 감안하셔서 엄중한 처벌이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은 바뀌었지만 민영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영이를 향한 간절한 바람들. 애기 엉덩이 요만한데 어떻게 구두주걱으로 그렇게 때려요. 매일매일 정말 그 힘든 하루하루를 고되게 그 작은 아이가 버티고 있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나쁜 어른들은 꼭 벌 받을 거니까 너는 편안히 쉬다가 꼭 일어나줘. 민영아 꼭 일어나줘. 손 잡아주지 못한 미안함,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한 안타까움,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민영이가 깨어나면 꼭 안아주겠노라. 다시는 아픔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노라. 약속해봅니다.